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상류층 부부가 가난한 동양인 며느리 무시하다 두바이 공항에서 대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족과 대부호들만 이용한다는 VIP 통로로 사라지는 한국인 며느리, 왕족들에게까지 존경받는 며느리의 정체. 이때 독일 시부모는 40분 넘게 입국 심사에 갇혀버리고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청와대 의료팀에서 근무했던 의사죠. 제 인생이 크게 바뀐 건 독일 출신의 IT 컨설턴트인 헨리 슈미트를 만나고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헨리의 가족은 독일 의료계의 명문가예요. 두 분 다 현재는 가족이 운영하는 슈미트 클리닉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의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슈미트 가족은 3대에 걸친 의료 명문가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 마리안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 내가 동양인 며느리를 들이다니 하는 그 표정. 지수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청와대 의료팀에서 일했어요. 헨리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저 그렇구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최고 의과대학이 독일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독일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작 최신 의료 기술과 디지털 혁신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가 청와대 의료팀에서 개발했던 AI 기반 응급 진단 시스템은 이미 세계 의료학회에서 혁신상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족 크루즈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해 두바이로 가는 코스였죠. 한국 여권으로 두바이에 입국하는데 문제없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여권지수 상위권 국가예요. 두바이는 물론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헨리가 나중에 귓속말로 말해주더군요. 독일 사람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엄마도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야. 맞아요.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1988년 서울올림픽 때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의 나라, K-팝과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강국,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를 가진 IT 강국이 된 한국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리라고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 직원이 다가와 저에게만 말을 걸었죠. 이지수 박사님이신가요? VIP 입국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마리안과 시아버지 프란츠, 그리고 헨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독일 의료 명문가인 그들은 일반 입국 심사줄에 서 있는데 저만 VIP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죠. VIP 라운지로 안내받은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UAE 보건부 관계자가 나타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중 혜택이었습니다. 하나는 박사님의 한국 여권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박사님의 개인적 명성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한국 여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UAE와 특별비자 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저희 VIP 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이어서 그는 제 개인적 공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3년 전 UAE 대사가 서울 방문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신속한 조치로 그의 생명을 구하셨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청와대 의료팀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었죠. UAE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제가 개발한 휴대용 AI 심장 모니터링 장치로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치했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 UAE 왕실에서는 한국의 의료 기술과 박사님의 신속한 대응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UAE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UAE 관계자는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무려 190개 가까이 됩니다. 이건 영국과 같은 수준이죠. 과거 5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슈미트 가족은 30분 넘게 일반 입국 심사줄에서 기다린 끝에 VIP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어요.
당혹감,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견고하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혁신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선진국 독일과 개발도상국 한국이라는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의료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일을 훨씬 앞서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듣자마자 호텔 매니저가 직접 나와 인사했죠. 이지수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로열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마리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는 일반 객실을 예약했는데요. 호텔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UAE 보건부 장관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이지수 박사님은 우리 두바이에서 존경받는 의학자이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에서 열린 국제의료 포럼에 현지 의료계와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이지수 박사, 당신의 논문 인공지능 기반 원격 응급 진단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고려 중이에요. 슈미트 가족은 이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마리아는 지금까지 저를 독일 의료 명문가에 시집온 아시아 여자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자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죠. UAE 보건부 차관이 슈미트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운이 좋네요. 이지수 박사 같은 혁신적인 의학자가 가족이라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효율성, 접근성, 그리고 특히 첨단 기술 통합 측면에서요.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죠.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도 모든 의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죠.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병원이 종이 차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아버지 프란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품질은 좋지만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UAE 차관이 계속 말했어요. 전 국민 의료보장의 평균 진료 대기 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짧죠. 복잡한 검사도 당일에 가능하고요. 시어머니 마리안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UAE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약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지수 박사가 개발한 원격 진단 시스템은 코로나19 기간에 UAE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두바이 왕립병원 원장도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의료 체계는 훌륭하지만 미래 의료는 한국이 이끌고 있어요. 한국은 AI, 빅데이터, IoT를 의료에 접목시키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시어머니 마리아는 특히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아마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서서히 깨지고 있었겠죠. 다음 날 우리는 사막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의 장관을 감상하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 마리안이 쓰러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죠. 어머니. 헨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의료시설까지는 최소 1시간. 시아버지 프란츠도 의사지만 은퇴한 지 오래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휴대용 원격 의료장치였죠. 스마트폰 크기의 이 장치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AI로 분석해 실시간 진단을 제공합니다. 장치를 시어머니의 가슴에 대자 즉시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의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했어요. 내장된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을 내렸죠. 심장성 실신이에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정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두바이 메디컬 센터에 실시간 원격 진료를 연결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화면에 나타나자 저는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했죠. 이지수 박사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응급팀을 헬리콥터로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응급처치를 부탁드립니다. 가방에서 응급약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투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현지 가이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첨단 의료가 가능한가요?
이건 한국의 응급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제가 연구팀에서 개발했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어디서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5분 후 의료용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응급팀이 내려와 시어머니를 살폈어요. 완벽한 응급 처치였습니다. 이지수 박사님,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헬리콥터 안에서 시아버지 프란츠가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응급차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을 거야. 그리고 심장 전문의를 만나려면 또 기다려야 했겠지. 내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오늘 현실을 보았어. 생명이 위급한 순간 진정한 선진 의료는 기다림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야. 두바이 메디컬 센터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한국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기념 안내판이 있었죠. 응급실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AI 진단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고요. 병원 원장이 직접 저를 반겼습니다. 이지수 박사님 덕분에 우리 병원의 응급 대응 시간이 40% 단축되었어요. 사망률도 크게 줄었고요. 그날 슈미트 가족의 눈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입원 병실에서 휴대폰으로 제 논문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는 호텔로 돌아올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마리아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처음 널 만났을 때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던 거야. 그녀는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조사해 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급 의료 장비 보유율 1위, 응급실 대기 시간 최단,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디지털화 수준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 IT 혁명을 거치면서 오히려 기존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한 번에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일이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더 어렵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AE 정부와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UAE 전역에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식에는 슈미트 가족도 함께했죠. UAE 보건부 장관은 연설에서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역사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가로 평가된다며 한국이 의료, IT, 교통, 행정 시스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 마리안의 눈에서 더 이상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한국인 며느리를 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슈미트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슈미트 클리닉이 자금난에 빠진 것이죠. 주요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대형 병원 체인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가족의 전통이 무너질 위기였어요. 가족 회의에서 모두가 침울한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비용은 줄이면서 서비스 품질은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 마리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지? 한국의 중소병원들은 클라우드 기반 의료 정보 시스템을 공유해요. 개별 병원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AI 문진과 원격 진료로 의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3배로 늘어납니다. 헨리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서울대 의대 동문과 청와대 인맥을 활용해 볼게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이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3주 후 서울에서 온 방문단이 슈미트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CEO와 서울대병원 혁신센터장, 그리고 의료 AI 스타트업 대표들이었죠. 그들은 슈미트 클리닉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슈미트 클리닉을 유럽-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최신 한국의 의료 AI와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독일의 엄격한 의료 프로토콜과 결합하는 거죠. 그들이 보여준 계획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결제,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AI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환자들은 모바일 앱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독일에서는 디지털 처방전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시아버지 프란츠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대신 성공 사례로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이었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작은 병원에 이런 투자를 하려는 거죠? 한국 기업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의료 시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전 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죠. 게다가 슈미트 클리닉은 100년의 역사와 명성이 있고 이지수 박사님이 함께하는 곳이니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슈미트 클리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이 차트는 사라지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했죠. 접수대의 긴 줄도 사라졌고 환자들은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으로 체크인했습니다. 심지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이 갔죠. 가장 큰 변화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의 의료법은 원격 진료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했죠. 만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되었고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이 독일 의료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슈미트 클리닉을 소개했고 주변 도시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마리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줄 몰랐어. 우리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기업의 IT 담당자가 웃으며 설명했죠.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이면 누구나 쉽게 적응합니다. 한국에서는 80대 노인분들도 태블릿으로 원격 진료를 받으세요. 몇 달 후 슈미트 클리닉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확장을 고려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독일 의사협회에서도 방문해 이 시스템을 연구했죠. 시아버지 프란츠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지. 이제야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헨리가 추가했습니다. 독일은 품질과 정확성을 중시하지만 혁신 속도는 너무 느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리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디지털 전환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뤘죠.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할 변화를 우리는 몇 년 만에 해냈으니까요. 슈미트 클리닉의 성공 이후 시어머니 마리안이 한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드디어 제 나라의 발전상을 시부모님께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첫 순간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동 여권 판독기를 통과하는 스마트 입국 시스템에 시어머니는 감탄했죠.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몇 초 만에 입국 심사를 완료했고 외국인인 슈미트 가족도 일반 심사대보다 훨씬 빠른 자동화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생체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 여권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고 192개 국가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도심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공항철도, 그리고 어디서나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에 우리 가족은 감탄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5G가 끊기지 않고 호텔에서는 키오스크로 체크인하고 휴대폰으로 객실 문을 여는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대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 로비는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고 접수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접수하고 도착하면 비콘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체크인이 완료되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시아버지 프란츠는 독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평균 3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당일 진료가 가능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I 기반 예약 시스템으로 의사 일정을 최적화하고 간단한 진료는 AI가 먼저 스크리닝해 의사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스마트 병동에서는 각 병실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간호사가 중앙에서 모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일에서는 간호사가 수시로 병실을 방문해 체크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로봇 수술 시스템과 AR과 VR을 활용한 수술 계획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서울 대병원에서는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의 3D 모델로 가상 수술을 먼저 해볼 수 있어 실제 수술 시간이 30% 단축되고 합병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자동화된 검체 처리 시스템을 보며
시어머니는 독일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2시간 이내에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병원 구내 식당에서 시어머니는 이런 의료와 친절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원장은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디지털로 구축했고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국민성 덕분에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혁신은 환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환자 중심 철학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 식당에서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한 식사에서 시어머니 마리안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GDP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8장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미래. 한국 방문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슈미트 클리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식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면 도입한 결과 환자 만족도는 200% 상승했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 마리안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병원 로비에 한국식 차와 간식을 제공하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식 정문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 프란츠는 의료 컨퍼런스에서 독일 의료계가 자신만의 방식이 최선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배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슈미트 클리닉의 성공 사례는 독일 전역에 알려졌고 다른 중소병원들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와 저는 유럽 한국 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유럽에 소개하고 양국 의료진의 교류를 지원했습니다. 독일 TV 방송국에서 슈미트 클리닉의 성공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인터뷰에서 기술적인 변화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종합적인 케어와 서비스라는 것을 배웠고 최고의 의료는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결합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의료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마리안이 말했듯이 진짜 선진국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국인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된 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항아리였습니다.